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활용법 좀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다양한 내용을 지난주 연습선 상에서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찾아가지고 좀 실습할 내용도 보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변화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사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의 65%는 지금 없는 미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총장님 인터뷰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헤지펀드 거물이 이 AI 발달로 이제 큰 혼란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좀 자극적인 기사를 냈는데 이것도 일자리와 관련된 겁니다. 일자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일자리죠. 결국은 AI로 인해서 변화될 미래 일자리와 관련돼서 제가 두 기사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좀 정리를 해 두었고요. 지난주에 전 국민의 일상화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김준영 교수님께서 이런 어떤 글을 쓰셨습니다. 그 부분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결국 변화되는 일자리 가운데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적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미 많이 변했고, 앞으로 더 빨리, 더 많은 것이 변화될 텐데, 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전 국민의 일상화 전략이 시기적절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민주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AI 민주화. 그래서 이 AI 라지 랭귀지 모델, 초고대 AI 모델이 지금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이 공개가 되고 있어서 이제 누구라도 이 내부의 그 거대 모델을 AI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능을 누구라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바드라든가 오픈 AI의 뭐 GPT 모델 자체는 누구라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지가 않죠. 하지만 메타의 라마는 지금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수정도 할 수 있고 배포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게 문제인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를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이모 라이브라는 이제 서비스가 출시되었는데 한국에서 한 것 같아요. 분위기상 보니까 한국 서비스 같고 이제 지난주에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요 서비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팅하고 영상 통화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언어가 달라도 자동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즉 채팅을 할 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뭐 독일 사람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한국말로 채팅을 하면 그 보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채팅창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결국 어, 과거에 우리가 하나의 언어로 채팅하던 그런 것이 아니고 다국어로 실시간으로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 제 강의가 보는 사람의 언어에 맞춰서 실시간 번역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딥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딥엘이라는 번역 서비스인데요. 이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지금 뭐 이렇게 낮추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이 딥엘에 대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DeepL 확장 기능을 추가해서 그죠? 지금 번역을 한 실습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어에 대한 얘기. 인공지능이 언어의 장벽을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의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자, 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료 기술에서도 AI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구글이 얼마 전에 AI 현미경을 이제 어, 어, 공개를 했습니다. ARM이라는데 확장 그죠? 확장은 AR 기술과 마이크로스코프의 이제 그 결합원데 ARM을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조직 그 검사를 하잖아요. 뭐 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부 세포를 이렇게 조직을 떼가지고 보내면 거기에 이렇게 쫙 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세포를 이렇게 사람이 보고 그 세포의 모양을 형태, 모폴로지 형태를 우리가 관찰한 다음에 이게 뭐 노말이냐 그죠? 그 암이냐 일반 정상이냐 암이냐를 그 세포의 모양을 기반으로 이제 그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 구글에서 발명한 이 AI 현미경은 조직을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그 AI가 그 뭐죠? 암세포 조직을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주는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뭐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라는 이제 회사에서는 또 AI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암을 조기에 검진하는 기술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뭐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노화와의 전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냐, 예? 노화가 자연적 현상이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은 이것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질병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노화가 이제 이 질병을 우리가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죠? 컨트롤하게 되면은 이 노화로 발생하는 어, 그 질환들조차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 이 치매는 이제 노화와 관련이 깊죠, 그죠? 예, 고혈압, 당뇨도 이 노화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성인병의 대부분은 그죠? 노화와 관련 깊은데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이 노화를 질병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질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AI를 기반으로 이제 후성 유전체 뭐 관련 분석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의료에서도 이런 메디칼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포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암 검진을 할 때 뭐 정확도가 뭐 그렇게 좀 실수도 오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AI를 가지고 시각 지능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질병을 판정하게 된다면 그런 어 그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바드가 나왔는데, 이제 구글 바드 이후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이 제미니라는 서비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미니. 이 제미니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얘는 사진까지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GPT-4보다 더 세다, 이렇게 이제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원래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좀 기사 제목을 뽑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구글 바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 업데이트 구글 바드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가장 기본적인 멀티모달 기능이 생겼다. 멀티모달
기능이 생겼습니다. 멀티모달 뭐랬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텍스트 입력만 있었는데, 텍스트 인풋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지 인풋도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게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니까 멀티모달이죠, 그죠? 다음에는 음성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 그죠? 네, 네, 소리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세바시라는 데 알죠? 그 세바시 그 강연 플랫폼이잖아요. 그 세바시 랜드에 이 프라이빗 라지 랭귀지 모델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세바시에 다양한 강연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강연을 좀 보고 싶다. 그죠? 그다음에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강연을 보고 싶다라고 우리가 이 어, 챗봇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 세바시 챗봇이 지금 세바시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강연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형이다. 대화형으로 지금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대화형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업스테이지하고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그죠? 함께 이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대화형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뭐 계획을 세운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네이버에서 지난번에 클로바 X 그 실습을 통해서 그죠? 뭐 여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쇼핑에서 대화형으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번 주 유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실습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실습도 보여드리고 주요 내용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서비스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근 나오는 그 인공지능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시간이 좀 덜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부터는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